이재명 당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이재명, 김지수.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자,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이재명. 자, 여러분께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유난히 초중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반갑습니다. 창원중학교, 연세중학교, 네, 거계초등학교, 네, 창원 그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빈말일지라도 기분은 좋습니다. 네, 창원 중에서도 이제 의창구에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네, 정말 활기 있는 동네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 김지수 후보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확실하게 국회로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지수.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성산 지역 갔다 오는 길인데 확실히 이렇게 이 안에서 하니까 속닥하고 좋네요. 네, 의창 지역이 성산보다 훨씬 나은데 이번에는 성산보다 먼저 국회로 입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는 초저녁에 들어가고 성산은 약간 늦은 시간에 한 8시쯤 들어가는 걸로. 9시에 해원국. 자, 여러분 정말 비오는 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그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싶고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 당사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누구한테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오늘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혁신위원장께서 저한테 아침에 일부러 보내줬더라고요. 뭔지 궁금하죠? 그게 뭐냐면 어떤 빵집인가 가게 주인이 이렇게 차에다 짐을 싣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던 거 봅니다.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우산 쓰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짐을 싣는 잠깐 집중. 자, 짐을 싣는 그 주인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다가 키가 작으니까 뒷발꿈치를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씌워주니까 그 주인은 모르고 휙 돌아보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얘가 뭐 구경하다 그래 됐나? 근데 나중에 CCTV를 보니까 비 맞지 말라고 지나가는 학생이 이렇게 우산을 씌워준 거예요. 근데 자기 키가 작으니까 까치발을 들었더라고요. 이건 아름다운 까치발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까치발인데 그걸 보내주면서 우리 보내주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세상 참 우리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제가 오늘 4.3 그 제주도 추념식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
나이 젊으신 분들은 4.3이 뭐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뭐 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도 거기 추념식 자리에 앉아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다 왔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산다는 게 뭔데? 도대체 산다는 게 뭔데 저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집단적으로 한 마을 전체를 불태워 죽이고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밤에는 이쪽이 죽이고 낮에는 저쪽이 죽이고 도망다니다 죽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칼 찔려 죽고 이래서 제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광주 5.18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죠. 전두환이라고 하는 또는 노태우라고 하는 몇몇 안 되는 정치군인들이 뭐 지들 살아남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권력 한번 누려보겠다고 영화 한번 누려보겠다고 사람들을 수백 명을 온갖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자신들이 그 상황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음의 상황에 처했다. 또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죽었다. 아니면 칼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고 총 맞아서 장애인 되고 평생 정신질환자가 됐다. 사람이 어떻게 잔인할 수 있을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 꿈도 꾸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까를 꿈꾸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요만큼 이익을 보겠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손실을 입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지금의 이 정권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나라 살림을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대통령이 또는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이 시장이 도지사가 행사하는 그 권한이라는 하는 것, 그 권력 또 그들이 쓰는 온갖 예산 이 재정 이거 다 국민들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사업해서 번 돈 쓰는 거 아니죠? 자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고 모든 권력 다 국민이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만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특히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뭐 했습니까? 한 개 외교 엉망진창을 해서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어요. 경제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민생 완전히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반도가 다시 평화를 잃어버리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공식 경고받는 위험 국가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다 파괴돼서 입 틀어막고 생선 회칼로 무슨 허벅지를 2번씩이나 찌는 테러 얘기하면서 겁주고 언론 탄압하고 야당 또는 적대적인 입장에 있다고 해서 권력으로 수사 압수수색 탈탈 털어가지고 죽이고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유화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이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폐행시키고 망가뜨렸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그들이 하는 짓 대표적인 것 저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장 장사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이 무슨 도계 왕새우 튀김이라도 사 먹죠. 돈이 있어서 시장 와서 왕새우 튀김이라도 사 먹으면 우리 왕새우 튀김 사장님 그냥 돈 벌어서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고 배투 들이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왕새우 튀김 사장님 저쪽 가가지고 평소에 못 먹던 저 도계시장 약국에서 영양제라도 하나 사 먹고 약국 사장님은 또 막걸리라도 하나 사 먹고
막걸리집 주인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용돈이라도 좀 많이 줘서 문방구라도 좀 잘 되고. 너무 많이 벌었대. 세니트 뷰티 샵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경제예요. 저번 우리 코로나 위기 때 사람들이 돈을 쓸 수도 없고 수입도 줄어들어서 어려울 때 정부에서 1인당 20만원 남짓되는 돈 그거 지역 화폐를 줘서 몇 달 동안 썼더니 돈이 막 동네에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야 이거 경기 과열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한 6개월 동안 우리 모두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13조 원 정도 들여서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해서 동네에서 좀 쓰게 하자. 그래서 정말 허기진 국민들 잠시 허기라도 채우고 우리 동네 골목 상권 좀 매출 좀 올려주고 그러면 돈이 도니까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세금으로 도로 거칠 거고 그러면 돈이 돌고 경제가 순환이 돼서 이 어려움을 잠시라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자 그랬더니 그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돈 없다. 그거 하면 물가 오를지 모른다. 물가 오르는 건 걱정이 되면 물가 오르는 게 걱정이 되면 대통령은 뭐 전국을 20군데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1000조 원씩 드는 거 그런 사업 하겠다고 합니까? 그거 할 1000조 원은 있는데 우리 국민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서 동네 경제 살릴 13조 원은 없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13조 원 돈이 없다는데 아니 왜 초대기업들, 초부자들, 초자산가들 부자는 왜 세금을 연간 10수조 원씩 깎아줍니까? 그거 깎아주지 말고 그냥 원래 내던 대로 세금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서민 지원하고 지역화폐 지급도 좀 하고 동네 좀 살리고 경제 좀 살리면 어디 덧납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세금을 깎아줄 수도 있죠.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남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위중한 시기에 위기를 벗어나라고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해결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맡긴 거고 우리가 어려운 데 쓰라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번 돈 세금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개인 돈 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맞죠?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유롭고 평등한 환경 속에서 정말 민주적인 환경에서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적인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투잡, 쓰리잡 뛰는 거 심지어 포잡 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우리 학생들 많이 와 있는데 여기 부모님들 이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좀 행복하게 살으라고 희망 있는 세상 살아보라고 학원 보내려고 밤새도록 죽을 둥 살 둥 일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혹시 시집장가 못 갈까봐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하는 길,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 우리 자녀들한테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좋은 정치인들 뽑아서 정치가 똑바로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바꿀 거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는 길입니다. 정치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포기합니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1조 1항에 써놨는데도 국민의 상당수가 주권을 포기합니다. 대통령 선거만 해도 이 나라 운명이 달렸는데 제가 0.73%로 졌는데 국민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중요하죠. 나라 살림을 하는데 거기는 3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10명에 3명 이상,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를 안 합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시장, 도지사 이것 뽑을 때는요 절반도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투표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 하는 투표, 포기하는 권력 주권 누구의 것인지 압니까? 버려지는 공터 같습니까? 빈 공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득권자의 몫입니다. 소수 힘센 기득권자들이 그 빈 공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는 더러운 겁니다. 정치는 하면 안 되는,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를 외면하세요. 무관심하세요. 정치를 혐오하라고 끊임없이 조장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강요합니다. 강요하는 만큼 그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이렇습니다.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특권적 소수가 원하는 세상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왜?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세상이지만 압도적 다수의 절반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 내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거, 우리 자식들한테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는 것은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요만한 기회 구멍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제치고 통과할 능력을 갖춰줄까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은 기회가 요만큼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을 누군가가 다 차지하고 있고 요만큼만 여러분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치가 하는 것이고 그 정치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는 만큼의 그들의 몫이다. 우리의 포기는 그들의 소망사항이니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참여하고 주권자로서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권력을 행사합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네, 여러분.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환경이라 모든 지역구를 다 가보면 좋은데 일부 지역구만 다니다 보니까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는 그런 얘기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다른 기회를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가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국가 권력으로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국민의 삶을 해치고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더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더 독재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왕이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주어졌더니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을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월 10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 반드시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도구로 준비된 김지수 후보를 잘 써주십시오, 여러분. 김지수! 지난 2년 동안에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권력을 차지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꼭 봐주십시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또 지금보다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상필벌해야 됩니다. 동네 강아지도 잘하면 혼내고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고 그래야 바른 강아지 되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는 일꾼들도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잘하면 기회를 계속 주고 잘못하면 기회를 뺏어야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누가 더 잘하나, 김지수가 잘하나, 그 땡땡땡이 잘하나 비교를 해볼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일 좀 시켜보세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그 행복한 세상 우리 김지수 후보가 꼭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또 시간 부족하다고 가야 된다고 자꾸 그럽니다. 저는 부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